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5기 스피치 전공 수료생 박봉태입니다. 제겐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오랜 추억을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말이 없던 그 친구는 1년 반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속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한스러웠습니다. 절친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라면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텐데요. 여러분,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관종이란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관심종자를 줄인 말입니다. 특히 관종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관종이란 단어의 의미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딱 한 명을 빼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4년 전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우산 쓰고 걸어가다가 옆 도로에서 헛바퀴를 돌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산을 벗어던진 채 도로에 뛰어들어가서 승용차를 힘껏 밀었습니다. 저의 슈퍼파워 덕분에 자동차는 안전하게 갓길에 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비와 땀에 흠뻑 젖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즐거움을 간직한 채 다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학생 한 명을 부축하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학생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혼자서는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학교에 아들을 태워주는 길이었는데 도로가 미끄러워 차로 갈 수가 없기에 아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제가 그냥 저의 갈 길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학생을 부축하고 한 손으로는 학생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학교까지 1시간 걸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잘했다, 멍태야.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흠뻑 젖은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랬지? 라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할 일을 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지인에게 이 일을 자랑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시큰둥했습니다. 힘들게 왜 그랬냐? 너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았을 텐데 라는 반응만 얻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왠지 이런 얘기를 말하면 저는 오지랖 넓은 사람 같고 주변 사람들도 나의 속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친구의 죽음 이후로 저는 삶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마음속에 보관하지 않고 마음 밖으로 꺼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착한 일을 했고 사람들이 저에게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잘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19년 통계를 보면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0대 남자가 44명, 여자가 17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살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 식당에 가보면 다들 아줌마들입니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 주식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저씨들은 아무 말 없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년 남성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울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가 기분 좋다고 말하면 남자가 점잖해야지 뭐 그래 촐싹대니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너무 힘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냥 훅 뛰어내립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년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한가족 구성원으로 권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회사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은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부인은 친구들과 모임 갔으니 배달 음식 시켜 먹어 라는 문자 하나 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강아지를 키우는가 봅니다. 자기를 반겨주고 위로해주는 생물체는 이 세상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관중은 누군가의 힘듦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자 남의 아픔을 바라만 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관종은 나의 힘듦과 아픔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남의 힘듦과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반대로 나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년 반 전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저는 관중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친구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는 그저 관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관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주는 기쁨과 아픔을 들어주고 저도 남들에게 즐거움과 슬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요. 끙끙 앓다가 한 번은 SNS에 힘들다고 용기 내서 글을 올렸더니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당신의 욕구를 표현하세요. 당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죽음에 가까운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중이 되지 말고 관종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현연아 카트 많이 바르고 제공하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보는다. 바로 상대방이 학부모님과 학습. 네. 인지도를 50% 이상. 네, 거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큐.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기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요즘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나의 자녀나 혹은 내 남편이나 혹은 친구에게 좋은 인플루언스를 미치고 싶을 때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